안녕하십니까. 영식TV의 김영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월 6일 현충일 추모사 때 대통령의 김원봉을 성생이라고 호칭하고 훈장 운운하는 발언에 모두가 당황하여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김원봉 인물에 대해 제가 말해 볼까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모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단지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봉은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읍 내일이 901번지에서 태어납니다.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직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정치인입니다. 호는 약산, 본가는 김해이죠. 아버지는 김주익, 어머니는 이경념입니다. 1919년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 단체의 의열단을 조직하고 길림성에서 일본의 침략 본거지를 파괴할 것을 결의하고 의열단의 단장으로 취임합니다. 국내의 기관 파괴, 요인 암살 등 여러 차례 무정부주의 항일투쟁 활동을 벌입니다. 황푸군관학교를 거쳐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지요. 조직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 1937년 조선총독부의 정보기관 보고에 의하면 김원봉은 자신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 운영을 위해 임시정부보다는 중화민국 군불 정치가 장회랑 일파에게 더 많은 자금을 받고 활동했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1942년 김원봉은 한국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의원도 되죠. 한국 광복군 부사령관 겸 제1대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44년도에 임시정부 국무부장에 선출되기도 합니다. 해방 후 1946년 2월 민족주의 민주전선 공동의장, 6월 인민공화당 위원장을 역임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후 국가검열상, 조선인민공화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합니다. 1948년도 4월 남북협상 때 김구, 김규식, 박은영, 이경로 등과 함께 정치단체 대표의 한 사람으로 협상에 참여하기도 하는
거물 북한 정치인입니다. 다만 월북 이전에 김원봉은 자신이 중국 중정에서 활동할 때에 비서로 지냈던 사마로에게 북조선 그리 가고 싶지 않지만 남한 지역의 정세가 너무 나쁘고 심지어 나를 위협하여 살 수가 없다는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월북이 어쩔 수 없음을 필요하기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194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차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다시 개최하자 북한이죠. 참여하여 8월 25일 북조선에서도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기도 합니다. 그해 8월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되고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내각 국가검열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사위원회 평안북도 정권대표 군수지원사령관으로서 후방에서 북한군의 군량미를 생산하는 일에 기여하여 1952년 3월 19일 조국 해방전선, 우리로 말하면 한국전쟁에서 공헌을 세운 정권기관의 탁월한 지도 일꾼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주석 김일성으로부터 노래훈장을 수여받습니다. 5월에는 국가검열상에 해임되고 내각 노동부 장관입니다. 노동상으로 임명됩니다. 1954년 1월 25일 남파 간첩단 4명이 체포되었는데 조사 결과 이들은 김원봉의 직접 지휘 아래 대한민국의 경제 혼란 및 선거 방해를 목적으로 난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으로 참전하여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1955년부터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치 담론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강조되었던 민주주의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스탈린 독재 방식으로 왜곡된 사회주의 담론을 유포시킵니다. 북조선이 사회주의 노선으로 전진해 나간다고 규정함으로 인하여 김원봉과 박헌영 같은 민족주의 계열 항일 인사들은 실각되어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김원봉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 및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직에서 해임되고 1958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 부위원장직에서도 해임되어 모든 정치적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후 김일성과의 정치 암투에서 패배하여 1958년 10월
반국가적 및 반혁명적 책동의 죄로 대의원 권한이 박탈되었고 그 이후 탈북을 시도했지만 결국 체포됩니다. 그의 사망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나 1964년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조선노동당 자강도 당선전 부장을 지낸 김남식의 말에 의하면 김일성, 김영주 형제의 반김일성 숙청에서 김영몽도 이 시기에 학살당했다고 말하지만 정치범 수용소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미숙한 생각은 일제강점기의 해방 전과 해방 후의 모든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전과 후를 확실히 선을 그어서 공과를 상벌하는 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전에 독립운동에 피를 흘린 영웅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있어요. 김일성이도 그랬어요. 다 훈장 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해방 전과 전에는 자익사상이나 의사상이나 하나가 되어 오직 독립을 위한 항일투쟁을 한마음으로 뭉쳐 싸웠지만 그러나 지금은 두 이념이 극명하게 갈라져서 비극적인 동족을 죽이는 전쟁까지 하였는데 생각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더라 하더라도 6.25 전쟁 때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누워있는 국립묘지에서 그들을 죽인 북한군의 최고의 군수사령관에게 선생 표창 운운하는 것은 그거 말할 수가 없지요. 이런 생각 없는 발상은 그들이 매달리는 김정은도 어이없어 할 겁니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지네 할아버지가 김일성이 반역자라고 숙청한 김원봉에게 국가훈장이라니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는 청와대의 낡은 저 몇십 년 전에 이념 집단은 김정은도 아예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고 중국과 러시아를 찾아 미국을 상대할 묘안을 찾는 것 아닙니까?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다음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으로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버는 누구 기회주의자 두 사람 이야기야. 꼭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